30년 동안 묵묵히 일한 공무원 어씨는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퇴직금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기대했던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겨우 이 돈밖에 안 되나? 퇴직금 명세서를 든 그의 손은 잠시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성실히 일해왔건만 정작 퇴직하며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적어 씁쓸함이 밀려온 것입니다. 사실 어씨도 공무원 선배들에게서 공무원은 연금 때문에 퇴직금은 적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일이 되니 그 체감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5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력으로 대기업에서 근무한 지인이 퇴직하면서 1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어씨는 자신의 금액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세월을 일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30년을 일했는데 나는 절반도 못 받다니? 라는 씁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30년간 열심히 일한 뒤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기대하시나요? 1억 원? 2억 원? 많은 분들이라면 적어도 수억 원은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노후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당연히 퇴직금도 많이 받을 거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을 확인한 공무원들은 생각보다 적어서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공무원 퇴직금은 왜 이렇게 적은 거야? 라는 푸념이 종종 들립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의 퇴직금은 비슷한 기간을 근무한 민간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약 60%나 적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이 3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공무원이 받는 퇴직금은 일반 기업 직원이 받는 퇴직금보다 9천만 원 가까이 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퇴직금은 민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공무원의 퇴직금은 이렇게 적은 걸까요? 과연 연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금은 실제로 얼마나 되고 어떻게 계산될까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금은 공무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퇴직 후 삶은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과 민간 직장인 각각을 위한 퇴직 후 재정 설계 전략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속 시원히 해소되고 나아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퇴직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우리가 흔히 공무원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정확히 말하면 퇴직수당이라는 개념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고용주국가 또는 지자체가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두는 방식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퇴직 시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민간 기업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책정하는 반면 공무원은 1년에 월급의 약 6.5%만을 퇴직수당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비율은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올라가지만 최대로 받는 경우에도 1년에 월급의 10에서 15% 남짓 수준입니다. 결국 공무원은 오래 일해도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261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수당 산정 방식을 보면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기준소득월액 대략 마지막 몇 년간의 평균 월급의 6.5%를 곱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줍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지급률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5년 이상 재직하면 약 22.75%, 10년 이상이면 약 29.25%, 20년 이상 근속하면 39% 정도가 적용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재직기간에 곱해지는 비율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기준 소득월액 월급이
400만 원인 공무원이 정확히 20년을 일했다면 퇴직수당은 400만 원 20년 0.32532, 5%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20년 근속 시 지급률 32.5%는 20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약 6.5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동일한 20년 근무에 대해 20개월치 월급을 받았을 테니 대략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최대 근속연수 33년을 기준으로 상한이 있습니다. 33년 이상을 일해도 퇴직수당은 33년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적용률 39%를 대입하면 약 12.87개월치 월급 정도를 받게 됩니다. 즉, 아무리 오래 일해도 마지막 월급의 1년치 남짓만 퇴직수당으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민간 기업 직원이라면 33년 근속 시 3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겠지요. 이렇듯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 민간의 퇴직금 격차는 벌어지게 됩니다. 공무원은 연수가 쌓여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직급에 따라 퇴직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당연히 최종적으로 받는 봉급월 금액이 높을수록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 액수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말단 직원인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여 오랜 경력 끝에 퇴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은 시간이 지나며 7급 정도까지 승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편의상 마지막 봉급이 월 3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해보죠. 30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퇴직수당으로 받는 금액은 3천만 원대 중반, 대략 3,5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6급 정도의 중간 관리직으로 퇴직한다면 마지막 봉급이 좀 더 높겠지요. 예를 들어 월 500만 원 수준의 급여로 30년을 채웠다면 퇴직금은 약 5,800만 원에서 6천만 원대 수준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장급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다면 최종 봉급이 월 800만 원 이상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30년 근무 시 퇴직수당은 9천만 원, 운이 좋으면 1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의 예시는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세금 공제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은 확실합니다. 공무원은 아무리 높은 직급으로 오래 일해도 퇴직 시 받는 일시금이 1억 원 남짓 수준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직급이 낮거나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수당은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0년 남짓 근무하고 그만둔 공무원이라면 퇴직금으로 수천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연금 안 나오면 퇴직금만으로는 택도 없다는 농담 섞인 한탄이 나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의 퇴직금은 이렇게 적게 설계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 제도와의 관계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매달 공무원연금을 부어서 퇴직 후 평생연금을 받습니다. 이 연금의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퇴직금 퇴직수당 부분은 의도적으로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으로 매달 많이 줄 테니 일시금은 적게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민간 기업처럼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 공무원연금을 운영합니다. 공무원 본인은 매월 급여의 9%를 연금 기여금으로 내고 고용주인 정부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으로 퇴직 후 매달 연금이 지급되지요. 민간의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납입과 급여가 이루어지는 대신 퇴직금 부분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공무원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면 정부로부터 정부 포상훈장이나 표창이 주어지기도 하고 퇴직 공로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퇴직 공무원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은퇴 후 재취업을 돕는 퇴직 공무원, 인력뱅크,
연금 생활자를 위한 대출 서비스나 복지시설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휴양시설 이용 우대처럼 공무원 가족으로서 누리는 일부 혜택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공무원은 비록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금은 적어도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근속연수와 최종 봉급에 따라 산정되며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연금 제도를 통해 매달 지급되는 혜택을 고려한 구조적인 설계입니다. 직급별로 퇴직금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최고위직이라 해도 민간 대기업 부장급의 퇴직금만큼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공무원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에 퇴직금이 비교적 적더라도 공무원들은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금,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퇴직금, 공무원과 차이는?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1년에 평균 임금 31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 법정 기준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기업 규모나 근속 형태에 따라 퇴직금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계산식은 같지만 받는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금 수준의 차이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의 임금 수준에 크게 좌우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같은 10년을 일했어도 대기업 직원의 마지막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5천만 원이겠지만 중소기업 직원의 마지막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3천만 원 정도로 차이가 나겠지요. 둘째, 근속연수의 차이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잦은 이직이나 회사 사정으로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은 흔하지만 아주 작은 기업에서는 5년 미만 근무하고 떠나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받는 퇴직금 총액에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오랜 기간 일한 만큼 퇴직금이 크게 불어나지만 잦은 이직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금을 모을 새도 없이 금액이 적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차이는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입니다. 대기업은 자금 여력이 있고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하거나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과거엔 있었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고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회사 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는 존재합니다. 큰 기업에 다닌다면 퇴직금이 꼬박꼬박 잘 나올 것이라는 신뢰가 있지만 아주 작은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이 나빠져 퇴직금이 밀릴까 걱정해야 하는 일도 가끔 있습니다. 한편 2000년대 중반부터는 기업들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속속 도입해왔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입니다.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형태로 직원이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운용을 잘못해서 손해가 나든 뭐가 됐든 약속된 금액을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퇴직금과 가장 비슷한 형태죠. DC형은 이와 반대로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기만 하고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확정된 금액을 기여하면 그 돈을 어떻게 불릴지는 근로자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DB형과 DC형의 차이는 실제 퇴직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5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DC형 가입자의 예상 퇴직연금 자산이 평균 약 1억 4,9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DB형 가입자의 예상 퇴직연금 자산은 평균 약 1억 3,419만 원이었습니다. DC형이 약 1,500만 원가량 더 많았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해 자산을 불린 사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DC형에서는 같은 기간이라도 퇴직 시 받을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반대로 투자 성과가 저조했다면 DC형이 DB형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최근의 경향은 근로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노후 자산 관리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하면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아 개인이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퇴직연금 계좌에 계속 넣어두고 투자하거나 혹은 연금 형태로 나눠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통계를 보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아직 10% 남짓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은 그냥 퇴직할 때 한꺼번에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큰 목돈을 쥐고 싶어하는 마음 혹은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손해보는 느낌 등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시금 선호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직장인의 퇴직금 평균은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인 데이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퇴직 근로자들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약 1,50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보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몇 년 일 못하고 퇴직한 사람들도 포함된 평균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근속 연수별로 퇴직금 규모는 크게 차이납니다. 같은 통계에서 보면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1억 8,94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장 높았던 구간이죠. 30년 이상 근속자의 평균은 약 1억 8,368만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20에서 30년 구간보다 조금 낮았는데 이는 아마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오래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한편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근속자의 평균 퇴직금은 6,172만 원, 5년 미만 근무자의 평균 퇴직금은 4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근속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퇴직금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를 보죠. 남성과 여성의 퇴직금 격차입니다. 같은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 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991만 원, 남성 퇴직자는 1,857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1.9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남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거나 장기 근속자가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과거에는 경력 단절 등으로 여성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았고 임금 수준에서도 격차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현재까지는 통계에 뚜렷하게 나타날 정도로 성별에 따른 퇴직금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민간 기업에서 받는 퇴직금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상위 10%의 고액 퇴직자는 퇴직금으로 수억 원을 받는 반면 하위 20%의 근로자는 고작 몇백만 원을 손에 쥐는 현실이니까요. 실제로 상위 1% 퇴직자는 4억 원 이상을 수령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 등 금융권 조사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 50대의 예상 퇴직금 중앙값 중간값은 7,323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예상치는 1억 2,323만 원이었고 상위 20%는 2억 원 이상, 하위 20%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이처럼 민간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직급,
회사 규모, 연봉 수준에 따라 극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공무원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앞서 공무원은 오래 일해도 퇴직금이 1억 원 내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간에서는 억대 퇴직금 수령자가 흔합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직장인의 퇴직금이 공무원보다 2에서 3배 많은 셈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금액만 놓고 비교한 것이고, 공무원은 그 대신 평생연금을 받으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금의 크기에서 공무원과 직장인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차이는 퇴직 후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이제 다음 장에서 퇴직 후의 생활 측면에서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삶의 차이, 공무원 vs 일반 직장인. 퇴직금과 연금의 차이는 곧 퇴직 후 삶의 안정성 차이로 이어집니다. 공무원 B씨와 회사원 C씨의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 모두 60세에 퇴직했고 마지막 월급은 400만 원으로 비슷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B씨는 퇴직하면서 약 6천만 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C씨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요. 금액만 보면 C씨 쪽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매달 받는 돈을 따져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B씨는 공무원 연금으로 매월 약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C씨는 국민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 남짓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고정소득은 공무원 B씨가 더 많은 것이죠. B씨는 연금 덕분에 퇴직 후에도 큰 소득 공백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에 찍히니 당장 생계를 꾸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받은 퇴직금 6천만 원은 여유 자금으로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거나 자녀, 결혼자금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C씨는 일시금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을 직접 굴려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생활비를 퇴직금으로 보충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하지요. 다시 일을 하지 않는 한 C씨의 퇴직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C씨는 퇴직 후의 자산운용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된 셈입니다. 이 비교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퇴직 후 삶은 시작부터 다소 다릅니다. 공무원은 연금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설령 퇴직금이 적더라도 매달 나오는 연금이 생활을 떠받쳐주니까요. 그래서 공무원 출신 은퇴자들은 퇴직 후 비교적 안정적인 소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편입니다. 큰 돈을 굴려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퇴직 후에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은퇴자들은 상황이 다양합니다. 퇴직금이 넉넉하고 개인 자산을 많이 모아둔 분들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소득 공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직장인의 퇴직 후 소득 공백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봉도 높고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도 잘 갖춰져 있어 퇴직 후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오래 다닌 분들은 퇴직금 규모도 크지 않고 개인연금이나 별도 자산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막상 퇴직을 하면 바로 소득원이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될 때까지 몇 년간은 아무 소득 없이 버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버티겠지만 금액이 적다면 생계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 퇴직자들은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의 길을 찾곤 합니다. 마트 경비원, 택배 일자리, 운전기사, 경력직 계약직 등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노후 생계를 잇는 사례가 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노년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한편 대기업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목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죠.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퇴직자 중 상당수는 수억 원대의 퇴직금을 손에 쥡니다. 이들은 이 자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서거나 자산 운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꿈이었던 작은 카페나 가게를 창업하는 분들도 있고 프랜차이즈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재산을 불리는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무원보다 민간 퇴직자들에게서 더 활발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민간 퇴직자들은 퇴직금이 곧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굴려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산 운용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퇴직자의 창업 도전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날리는 사례도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몇억 원을 투자한 가게가 잘 안 되거나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손댔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지요. 결국 민간기업 퇴직자는 높은 수익 기회와 높은 위험을 함께 안고 노후를 설계하게 됩니다. 반면 공무원 퇴직자는 비교적 안정지향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므로 굳이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퇴직금은 예금이나 안전자산에 넣어두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아예 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자금 등 필요한 곳에 목돈으로 써버리고 이후 생활은 연금으로 꾸리는 식입니다. 이처럼 공무원과 민간 퇴직자의 재무 패턴은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보면 공무원 출신 은퇴자들은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꾸준히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덕분에 노인 빈곤율도 국민연금 수급자나 무연금자보다 낮습니다. 반면 다수의 민간 퇴직자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해서 계속 일하거나 퇴직금을 쪼개 써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60대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데 이는 많은 은퇴자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자들 가운데는 퇴직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정부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 기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퇴직 후 삶의 질은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사이에 어느 정도 격차가 존재합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철저히 준비한 분들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공무원이라도 계획 없이 지내면 곤란을 겪을 수 있겠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 퇴직 후의 재정 설계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과 직장인의 퇴직 후 재정 설계 전략.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일 것입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을 잘못 관리하면 금방 사라져버릴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선 퇴직금을 받으면 가계 부채나 남은 대출이 있다면 우선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마땅한 수입이 없어진다면 빚은 큰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채를 청산하고도 여유돈이 있다면 그 다음은 안정적인 투자나 저축으로 자금을 굴리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하지만 마냥 은행에 넣어두기에는 요즘 같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돈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꼭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월간 예산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월급이 없으니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퇴직금이나 예금처럼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합쳐서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쓸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짜두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탕진해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자금을 따로 떼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남겨둬야 합니다. 185자. 투자와 저축의 균형 잡기도 필요합니다. 퇴직자금 운용에서는 원금 보존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보수적으로만 운영하면 물가 상승 등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자라면 연금이 나오니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조금 공격적인 투자에 할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주식 투자나 펀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간 기업 퇴직자라면 퇴직금이 곧 노후 생활비 자체이므로 너무 큰 위험을 지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형 자산, 예금, 채권, 연금보험 등으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 활용법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일반인은 국민연금을 받지만 이 외에도 개인연금 IRP나 연금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 INDI, VIDUAL 리타이어먼트 펜션 계좌는 퇴직금을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넣어둘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만약 한꺼번에 퇴직금을 찾으면 상당한 퇴직소득세를 떼이지만 IRP 계좌로 이체해두면 세금을 나중으로 연기할 수 있고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율도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전문가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바로 쓰지 않을 거라면 일단 IRP에 넣어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해두면 세금도 아끼고 그 계좌 안에서 투자도 해서 자금을 불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공무원과 직장인 각각의 재정 전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퇴직자는 매달 연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활용할 때 비교적 여유를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지원이나 주택자금 등 필요한 용도를 일정 부분 떼어놓고 남은 돈은 인플레이션 대비와 노후 자산 증식을 위해 분산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합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 퇴직자는 퇴직금이 사실상 노후 생활비 그 자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원금 보호와 안정적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연금보험이나 월지급식 금융상품 등을 통해 월별 수입을 만들어내고 남은 돈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면서 조금씩 이자를 받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재무 계획으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보험과 의료비 대비입니다. 직장을 떠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니 미리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늘 수 있으니 실손의료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의료비 비상자금도 준비해두세요. 둘째,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자들이 목돈을 받으면 이를 노리는 각종 금융사기가 접근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수익을 내준다거나 안전하다며 돈을 맡기라는 제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재정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므로 서로 어느 정도 쓰고 어떻게 운용할지 상의를 통해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배움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금융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공무원이든 민간 직장이든 각자의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퇴직금을 운용하고 노후 재정을 설계한다면 은퇴 후의 삶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겠지요. 지금까지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 차이부터 퇴직 후 삶의 모습 그리고 재정 관리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